자, 이번 시간 이어서 국가직 기출 쟁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 그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건설회사 A는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갑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을 해서 수용과 보상금에 대한 수용 재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갑이 그죠? 토지 소유자죠? 갑이 수용지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이거죠. 없죠. 그래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8조 이의 신청은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처분 효력의 부정지 원칙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는 거죠.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그죠? 처분의 효력의 부정지 원칙입니다. 1번 틀렸고요. 갑 수용 자체를 다툰다.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자체 포인트 뭡니까? 수용 자체를 다툰다 이거죠. 이때는 수용위원회 맞죠? 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뭐라죠?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 자체는 처분청이 되겠죠. 처분청.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누가 되는 겁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이거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이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는 위원회가 상대가 아니라 뭐죠?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그죠? 건설사, 사업 시행자가 피고 적격이 있다. 그래서 소위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거예요. 구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수용 자체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 맞다. 그죠?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A를 상대로, 그죠? 건설회사 A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구하는 때 이때 민사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다 이거죠. 당사자 소송. 그죠? 3번 질문 틀렸다. 그 다음에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토지의 요 인도요. 인도 의무가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나요?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서 이때는 소위 실력 행사, 즉 직접 강제죠. 그래서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사례. 그래서 손실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에 있어서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데 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결을 받은 경우, 원 재결의 위법 부당하도 인정하게 되면 그 원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죠?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손실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겠다 이거죠. 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옳은 지문 나왔다. 그 다음에 쟁점이 됐던 게 이거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수용 자체를 다툰다. 이때는 취소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자,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를 나누자. 불복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일 때는 그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보상금 증감을 청구할 때는 당사자 소송이다. 그죠? 여기서는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고일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된다. 요거 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88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토지 수용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없다 이거죠.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88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자,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요. 관계인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한다. 그럼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그죠?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소송을 제기한 자가 토지 소유자라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수용에는 빠지죠. 그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위원회는 빠진다. 사업 시행자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그죠?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토지 수용 위원회가 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다툰다. 20조, 그죠? 안날로부터 90일, 이스날로부터 1년. 요 제소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는 그 항고 소송은 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 신청을 거칠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 수용 자체를 다툰다.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고 보상금 증감에 대해 소송을 다툴 때는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자,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그래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 수용위원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는 소송은 항고 소송이다. 이건 항고 소송이 아니다는 거죠. 이때는 잔여지 수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즉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재결에 대한 불복, 이거는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그 당사자 소송도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누굴 대상으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세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을 했다. 이때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맞죠? 재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의 의사 표시 자체는 뭡니까? 누구한테 하죠?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때는 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잔여지 매수 청구를 사업 시행자에게 한 경우를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한 잔여지 수용 의사 청구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것들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잘 구별해서 이해합시다. 이해하면 암기가 되겠죠. 근데 이해를 하고 바로 암기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반복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암기를 위해서. 그렇죠?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암기가 되고 이게 곧 점수화가 되는 거죠. 점수화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례 또 볼게요. 이어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A 시장은 식품 적객업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이겁니다. 갑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다. 됐죠?
이에 대해서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쟁점을 도출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갑은요.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어요? 제기할 수 없죠? 자, 이에 대한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이게 소위 무슨 소송입니까? 소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인데, 이거는 부가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아직 그 과징금, 이 부가처분 자체가 과징금 부가처분 자체가 그죠? 무효가 되지 않았죠. 즉 혹은 취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부가처분은 뭐가 발생하죠? 처분에 대한 공정력이 발생되잖아요. 처분에 대한 공정력. 이게 뭐예요? 이름?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효력이 남아있다. 즉 공정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이 공정력을 제거하기 위한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기억 1번 질문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해되셔야겠죠? 예,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하시니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1번 질문은 틀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 옳은 거 골라라. 자, 2번 질문 볼까요? 2번 질문. 자, A씨의 시장이 과징금 부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징금 부가 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갑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가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A씨의 시장은 취소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 핵심 뭡니까? 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보정된 과징금 부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을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네,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자의 치유에 있어서 시간적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하자의 치유는 언제까지 치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언제까지라고 보고 있죠? 즉 행정, 쟁송, 제기 전까지에 한해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러한 하자의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려면 늦어도 상당한, 그러니까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 이걸 뭐라 그러죠? 소위 행정, 쟁송, 제기 전까지다 이겁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보신 것처럼 지문에서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네요. 그렇다면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겠죠. 치유된다? 틀렸다. 그 다음 3번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기준은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 자체는 우리 판례 뭐라고 보죠?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이다. 따라서 재판 규범성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4번 갑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씨의 시장은 뭐 할 수 있다? 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자, 왜 할 수 없죠? 청소년을 고용했다.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그 사유와 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관계에는 뭐가 없죠? 소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겠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여러분 자 보시면 되겠죠. 우리 판례 입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본질적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죠? 소위 제한적 긍정설 입장이다 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피고 자체가 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 처분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잘못 제시된 사실상의 근거나 법률적 근거를 변경한다 이겁니다.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이거를 왜 인정을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원고 자체가 설령 승소하더라도 승소한 이후에 행정청은요, 제시하지 않은 사유로 다시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은 원고가 다시 한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소송의 소위 반복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분의 추가 변경 자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반면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넓게 허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원고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처분 사유를 소송 중에 행정청에 제시함으로써 소위 소송상의 신뢰보호, 즉 원고에 있어서의 공격 혹은 방어죠. 방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긍정하자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뭐라고 봅니까? 기출 지금 보시면 판례에 의할 때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더라도 하면 틀렸죠? 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본질 내용, 처분의 본질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자. 따라서 원고의 공격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봤던 요 4번 지문, 이 틀린 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위 하자와 행정소송 간의 관계 관련 유사 기출 문제 보시죠. 서울시 19년도 기출이에요. 자, 취소 사유 있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소 기간이 도과했다. 그럼 뭐가 발생되죠? 소위 불가증력이 발생된다. 그죠?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뒷부분 볼게요. 처분의 상대방은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 그러죠? 불가증력이 발생하더라도 소위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국가 배상 청구 제기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기억지문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번 틀렸고요. 4번 틀렸고요. 니은만 맞추면 결과가 나오죠. 취소 사유 있는 과세 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방금 기출 지문에서 본 것처럼 이게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죠? 자, 과세 부과 처분 자체가 취소되기 전까지 뭐가 발생된다? 소위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의 상대방은 곧바로 뭐 할 수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가 안 되겠죠. 왜? 공정력 자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죠? 그 납부한 금액 반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다.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이 과세 처분 자체를 취소해라.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공정력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왜? 일응 유효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일응 유효하다. 그죠? 이것도 기출이죠. 일응 유효한 것이 여러분
적법한 것은 아니에요. 요 가끔 이 공정력 개념 가지고 기출 문제도 나온다. 어쨌든 공정력 때문에 그런다. 유효한 것이 적법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공정력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민사 소송 등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짐은 틀렸다. 그럼 정답 당연히 3번 되겠죠? 디귿과 리을 굳이 안 보더라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린 봐야 된다. 파면 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곧바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니은지문이랑. 왜? 파면 처분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정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똑같은 논리죠.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잘 니은 지문과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무효인 과세 처분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한 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과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자, 공정력은 언제? 일단 그 행위 자체가 유효한 행정행위죠. 근데 이거 보세요. 과세 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입니다. 무효인 처분은 여러분 처분 자체가 무효인 처분인 경우에는 소위 공정력이 여기서 말하는 공정력이 발생됩니까? 공정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공정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죠?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죠. 무효인 처분 자체는 공정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취소 소송 등을 제거할 필요도 없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물론 역시 이런 경우에도 과세 처분, 자, 무효 확인의 소송, 확인해소 제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효 확인의 소송, 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자, 확인의 소에게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무효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지문 또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보셔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 지문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문제. 자, 어쨌든 우리 기출 마지막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된 거 한번 기출 문제 적용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드렸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뭐가 나왔죠? 양벌 규정이 나왔습니다. 행정법규에 관한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 그래서 양벌 규정 자체는 뭡니까? 일단 업무주가 아니면서 자, 업무를 실질적으로 업무가 주인이 있죠. 업무주. 근데 뭐 종업원이라고 할까요? 종업원처럼요. 실제로 당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양벌 규정의 그 벌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적용 대상자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한다. 그래서 행위자의 처벌 규정임과 동시에 그 이익 귀속 주체죠. 업무주는 뭡니까? 소위 이익을 귀속받는 이익 귀속 주체다. 인 업무주에까지 업무주에 대한 처벌 규정, 그죠? 이 양벌 규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인 경우에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금지 야자 종업원, 자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된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업무주에 대한 처벌은 소위 자기 책임이다. 지금 뭔 말이에요?
독립해서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죠. 감독상의 책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의 핵심 그거죠. 종업원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이게 잘 나와요.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지 않다. 이게 양벌 규정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 몰라라 이게 있어요.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그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자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맞고요. 종업원인 범죄 성립이나 처벌의 영업주 처벌은 그죠?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전제 조건이 된다?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방선거 죄송합니다. 네, 지방선거 선거 진짜 귀찮아 죽겠네요. 그죠? 이번 지문도 그렇다.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고의 책임 자체를 부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맞는 지문. 자, 4번 보세요.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분이다. 형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 처분은 형벌의 일종이다. 네.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적 제재 처분, 그다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는 구별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 4번 되는 거예요. 4번. 그래서 행정벌에 있어서 여러분 행정벌과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행정벌이 나왔죠. 행정벌. 행정벌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했어요. 관련해서 자 사업주 을 그죠? 갑. 그다음에 종업원 을이 고용됐다. 네, 피고용인이다 이겁니다. 자 을의 위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 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오인할 수 있죠? 예, 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자 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오인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예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 단순히 오인만 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질문. 이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8조 위법성의 착오. 즉 형법상의 그 원리가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행정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행정벌은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 뭐가 있죠? 형벌. 행정 형벌이 있고 형법 총칙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서, 행정 질서벌. 행정 질서벌이 있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질서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르는 과태료예요, 과태료. 그죠? 과태료.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른다. 근데 이건 형벌이고요. 이거 자체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형벌은 아니다. 근데 모두 다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게 병과가 가능할 수 없다. 병과 가능하냐에 대해서 둘 다 양자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병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형벌이 되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소위 범죄자가 되죠. 그래서 범죄자 양산을 무분별하게 좀 방지하고자, 그죠? 이에 대해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자, 1번 좀 봤다 이거죠. 자, 2번 지문. 갑의 처벌의 규정과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 지문 보세요. 을이 종업원이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값만 처벌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질문이 이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된다?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영업주 갑에 대한 처벌은 독립하여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처벌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2번 질문 틀렸다. 자,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자, 해석상 과실범 처벌할 수 있는 경우죠. 네, 과실이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하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그 해석상 혹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지문.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다. 그죠? 자, 위 위반 행위에 대해서 내려진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네. 당초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을을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판례는 과태료는 소위 질서벌이기 때문에 행정 형벌과 다르다. 근데 양자에 대해서 이 병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병가할 수 없다는 학설상의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왜? 행정 질서벌이나 행정 형벌 모두 행정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양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벌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과태료 자체를 설령 납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형사처벌, 형사처벌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그렇지 않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4번 질문 형사처벌할 수 없다. 형사처벌 없다?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 18년도 문제와 그죠? 최근이 아니네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 문제 잘 보시면 기출 지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18년 지방직 9급 문제가 좀 더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이건 또 옳은 문제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죄양법정의 원칙 등 형벌법규 해석 원리는 형사벌뿐만 아니라 행정벌에도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를 요한다. 제재를 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또 지방자치법 27조에는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종류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고요. 판례는 병가를 인정한다. 기출문제 보시면 어떤 법규의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할 거냐 행정형벌을 과할 거냐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이라고 본다. 그죠? 그래서 표로서 정리했습니다. 표로서 정리했다. 그래서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죠? 공익적인 침해가 좀 크고 행정질서벌은 그 정도가 작다. 종류는 과태료, 형벌은 9가지 형벌이죠. 사형, 징역, 금고 등.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행정형벌의 특수성에 있어서요. 법자 이런 경우죠. 특수성. 행정청에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의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알려주었다. 근데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바로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착오를 일으키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인의 범죄 능력에 있어서 형사범은 법인에 대해서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행정범인 경우에는 범죄 능력 타당하다 인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법규에도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타당하지만 이런 경우죠.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의무 위반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법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어서 재산형을 과하는 양벌 규정이 있다,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 법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래서 곧바로 종업원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거. 요거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요거 옳은 지문입니다. 법인에 있어서도 행정법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범죄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양벌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에까지 법인에게 처벌 조항이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거 책임주의에 반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책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양벌 규정을 뒀다. 이건 뭐다? 대위 책임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자기 책임이다. 그 종업원에 대한 주의, 감독, 태만히한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이다. 그 다음에 요 판례도 자주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어디 소속? 지자체 소속. 뭐 서울시청 같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다. 자, 공무원이 자치 사무 처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 지자체 양벌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이 법인에 해당한다.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한 뭐 전제로서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독립하여 자기 책임으로서 종업원에 대한 소위 주의,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이에요. 그 다음 이런 것도 나왔네요. 다단계 판매원 같은 경우는 다단계 판매 사업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자, 한번 볼게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 1번 볼까요? 요게 요 판례 요거 한번 볼게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는데 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입니다. 그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자, 이거 틀린 지문이죠? 자, 이거 왜 틀렸죠? 이에 대해서 자, 국가가 자, 판례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국가가 자, 소멸시효 기간 자체가 지났는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이에 대해서 국가는 자,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소멸시효 완성 주장 자체가 소위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해서 그 공무원이 되는 행위를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소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죠. 그래서 이 판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자, 이때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 이게 생략된 거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가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맞죠? 우리 판례.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요 판례. 살짝 헷갈릴 수 있었다. 그래서 뭐야? 권리남용이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했다? 그래서 요 말이 생략된 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했을 때 이게 생략됐잖아요. 공무원이 그거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는 말, 이게 생략됐잖아요. 이런 거 없이, 그죠? 그냥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시인성실 원칙에 반해서 권리남용이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판단을 하지 않고 국가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판례였고요. 그래서 요게 좀 혹시 요 판례를 오답 처리를 못하신 수험생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1번 뭐야? 맞는 질문 아니야? 그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약간 세모표 표시해 놓고 다음 문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서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그 이상의 업무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까지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공무원, 즉 소위 평균적 공무원이 기준이죠. 그래서 처분 당시의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게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정할 수 없겠죠. 우리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질문 되는 거예요. 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뭐가 결여됐죠? 직무상 의무의 소위 사익 보호성이 결여된 경우네요. 이 말이 이런 경우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국가 등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4번.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을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죠? 기판력에 의해서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처분의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 자체가 어디에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의 그 고의나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이 우리 판례 취지예요. 그렇다. 그래서 불법행위 자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면 옳은 질문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에서 좀 소거를 했을 때 1번 질문 다시 보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남용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을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라고 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1번 질문. 그 다음에 자, 배상 책임자. 여기서 쟁점되는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자예요. 당연히 자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가해 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그죠? 그 비용 부담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국가배상법 6조에 뭐라고 규정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용 부담자에게도 그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요. 비용 부담자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 관계, 실질적 비용 부담자다 입니다. 즉
실질적 비용 부담 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여기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는요. 대외적으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출한 자입니다. 지출한 자.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선택적으로 배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 행사해라. 구상권 행사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 6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간 유임 사무에 있어서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도 원칙적으로 위임자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수임자가 담당 공무원의 봉급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임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인 국민인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 그죠? 누구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국민이 누구를 피고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줘서 피해 구제를 쉽게 한다. 손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 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때 누가 책임을 지죠?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상위 지방자치단체. 그죠?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그죠? 이때는 소속 공무원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죠?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죠. 맞는지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간 위임이 있다. 이때 위임사무 처리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무 귀속 주체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위 그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하위 지방자치단체는 뭐죠? 사무 귀속 주체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닌데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근데 이 지문 보시면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까지 이 사무 귀속 주체로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진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요 판례 지문. 그리고요. 수임사무 처리에 드는 비용 자체는요. 원칙 뭐예요? 수임기간이 아닙니다. 위임기간이 부담한다.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구상. 언제?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입니다. 고의나 중과실.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다. 역시 비용 부담자가 배상을 했을 때 이때는 내부적으로 손해배상할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죠.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 소위 국가는 직접 배상한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이 없죠. 근데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자신이 변제한 금액, 이건 뭐죠?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를 이행을 한 케이스. 그죠? 소위 비채 변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 변제액에 관해서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 취득한다 이겁니다. 비교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오답 처리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그 다음에 배상심의의 지급 신청 자체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 요 판례 자주 나오죠. 요게 이제 2022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그 소멸시효 완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이게 생겼다 이거죠.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죠. 요가 요 말이 생략이 돼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주도하였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지문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죠? 그러면 시효로 소멸된다. 맞고요.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곧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까지요.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부터 또 행정 입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